기자회견을 네. 보면서 참 원내대표가 그것도 자. 탈당 기자회견에 탈당하는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면서 사회도 본다.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강 손혜원 또 이야기하는 거 보면 좀 뻔뻔하더라고요, 네. 솔직히. 그래서 뻔뻔 손혜원 했는데 사실 역대 네. 입당할 때 원내대표가 들어온 경우 있습니다.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그렇죠. 탈당하는데 원내대표가 이분이 우리들은 내보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본인이 의사로 나간다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냅니다. 정말 아까운 분입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완전히. 자, 나 그렇죠. 그런 기자회견 처음 봤습니다. 사회를 봐요. 평의원, 손혜원 의원 말만 들어가면 듣보잡. 그렇죠. 아무 듣보잡 힘도 없는 초선 의원. 듣보잡 초선 의원에게 손혜원 스스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듣보잡 손혜원 초선 의원을 짓밟으려다 하면은 내가 저항하겠다고 했는데 듣보잡 초선 그러니까 의원 원래 자, 이제 탈당식에 네, 네. 손갑순 의원이죠. 사실은 본명이 이제 손갑순이니까. 근데 저는 놀랬던 게 뭐냐면 원내 대표가 그것도 탈당하는 아니 입당하는 사람이면 모를까 네. 처음부터 끝까지 서 있었다는 거는 원내 대표 혼자서 결정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 옆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손 의원이 말하자면 손갑순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탈당하는 의원의 원내 그 대표가 같이 있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이유는 뭐겠습니까? 막강한 보이지 않는 손, 뻔뻔한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분명히 홍영표를 확 한 거예요. 가봐. 끝까지 있어. 사회도 봐. MC도 봐. 그래야지 누가 저쩌고 어쩌고 이렇게 된 걸 겁니다. 네. 특히 저는 어제 손혜원 씨가 확신범이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이야기를 네. 하는 거 보니까 좀 무서웠어요. 야, 저런 확신범인데. 그게 이런 순둥이 의원은 정말 그 옆에 가면은 아마 숨도 못 쉴 거예요, 아마. 우리 안영환 의원 같은. 이번 기회에 손혜원 씨가 이게 알려져서 그의 확신범적인 범죄 행위가 스톱된 게 전 정말 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네. 이게 알려지지 않고 더 이어졌더라면 남은 임기 2년 동안, 1년 반 동안 또 어떤 일을 할지, 또 무슨, 또 어디 지옥에 또 나올지도 모르죠. 어찌됐든. 어제는 뭐 안 나온다고 이야기했지만은. 네. 그래서, 야, 일단은 공직자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뭘 잘못한지를 전혀 모릅니다. 저는 볼 때, 아, 확신범이구나. 본인이 잘못은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장사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공인이란 건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기자들 질문이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뭐 이익충돌의 법칙 어긋나냐. 그러니까 딴 이야기를 해요. 그에 대해 고민해 본 이야기도 없고, 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저 양반 문제 많다. 투기투자란 문제를 떠나서, 공인이 그래서 안 돼. 그 문제에서는 전혀 생각지를 않았어요.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정말 뻔뻔했던 현직 듣보잡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제 간 김에 목포 항구라든가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너무 좋아서 나도 이런 데서 살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안영환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고모가 없잖아요. 고모가. 그래서 제가 고모 연락 있으면 빨리 연락해 보시라고 했어요. 제가. 네, 정말 이게 정말 상업적인 손씨 일가가 원스톱 상업타운을 세운 거다. 제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겠는데, 오늘 이제 뉴스가 더 많이 떴어요. 네. 특히 손혜원 의원의 전 보좌관이 그 김정숙 여사 명의로 됐던 집을 사들였고, 그 보좌관은 청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그 보좌관이 들어간 거예요, 같이. 그래가지고 그 거래가 이루어진 거는 10월 달이에요. 그러면 청와대 내부에서 그 전직 보좌관이었던 지금 사람하고 말하자면 김정숙 여사하고 이렇게 매도 매수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 하는데, 이 5,100만 국민 가운데서 어떻게 딱 그분하고 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다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손혜원 씨는 본인 입당한 다음에야 김정숙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 그러니까 네. 이제 손혜원 씨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난 김정숙 여사와는 관계가 없다. 입당 후에야만 그래 왔니? 그래 많이 도와주라고 했다.
전혀 몰랐다는 이제 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식이냐면요. 이제 문제 그 보좌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보좌관이었어요. 그 보좌관을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넘긴 겁니다. 자, 그때는 이제 소개 이렇게 한 것이죠. 네.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되니까 이 보좌관을 그만두고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좌관이 손혜원 의원의 집을 샀습니다. 아니, 손혜원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의 네. 집. 정확히 말하면 명의가 김정숙 김정숙. 씨로 네. 돼 있는, 김정숙 영부인으로 되어 있는 그 집을 산 거죠. 그러니까는, 자, 그 관계가, 그런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손혜원 씨가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더더구나 지나가는 개도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뭘 그리 자꾸 피하려고, 국민들 다 알지요. 아니, 중고등학교 동창에다가 손혜원 씨가 뭐 숙명 여중고 동창이고, 그 다음에 네. 그렇게 유명인 사람은 다 그렇게 알고 했는데, 마치 난 모르는 사람이다 하니까 이제 이게 말 안 되는 겁니다. 바르게 걷기가 개가 콩 까먹는 소리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참. 그리고 손혜원 씨가 이제 이 목포에서 손혜원 타운을 조카 이름이라든가 보좌관 딸 이름까지도 아들 이름까지도 동원을 해갖고 사들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또 이 사람도 보좌관이니까 어떻게 보면 차명 계좌라고도 차명 거래라고도 이 저기 손혜원 씨 수법을 보면은 물음표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이제 거기를 이 목포를 근대 문화 근대 역사 유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홍은동 집을 현대 역사 유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문강에 계속 있으면서 나중에 또 뻥튀기 해갖고 팔아 먹으려고 한 게 아닌가. 네. 충분히 손혜원 씨의 이 하는 걸 보면은 충분히 그게 가능한 거죠. 진짜 성리모님 금요일 예언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월요일쯤 되면 더 늘어갖고 30채 가려고 하는데 지금 29채가 됐습니다. 네. 아우 대단해요. 그런데 이제 손혜원 씨의 이제 각종 의혹들이 네. 이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손혜원 씨가 제가 보기엔요, 참 선택 잘못한 거예요, 지금. 꼬리 빨리 내는 게 좋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랬죠. 나는 여의도 문법으로 정하면 뭐 답하지 않겠다 했는데, 참, 본인 그런 의지가 이제 본인 밑바닥 다 보이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이제 통영에서도 이제 언론 보도에 보면은 네. 통영에서도 뭐 땅을 많이 사고 했던 게 그렇죠. 드러났고, 통영에서 이제 시도를 했다가 이제 이른바 뭐 박물관인가요? 낮은층의 박물관을 시도했다가 포기하고 이제 목포로 옮겨왔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여러 가지 특히 저는 이제 막 나오고 있어요. 본인이 네. 데리고 있던 함께 있던 장인의 작품을 또 국립박물관에 사라고 압력을 그러니까요. 넣고 있을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이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 합니까? 할 수가, 우리 상식으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자기가 관련된 것을 박물관에 영향력을 미쳐서 사라고 하라. 또 이런 뭐 숙소를 지원하라고 하라.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을 하는 거. 그런데 본인이 이게 죄라는 걸 부도덕하고 부정하는 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비었든지 얼굴이 뻔뻔하든지 그 다음에 세 그렇습니다. 번째는 무감각하든지 전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어저께 기자회견을 보면서 제 상식으로는 그렇다면은 제가 목포에서 샀던 모든 거를 네. 기부하겠습니다, 헌납하겠습니다 이러고 저는 할 줄 알았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아니 그런데 재산도 재산도 50억이 네네. 넘은 분이 네. 이번에 그 융자 받아가지고 11억 융자 받아가지고 땅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기 의혹이 아니 어느 사람이 나 그 이야기 보고 되게 흥분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냥 아니, 하세요. 네. 11억 융자 받아가지고 일부는 뭐 빚을 갚고 7억 몇 천만 원을 기부해가지고 그 재단에서 사게 했다. 자, 천사 나셨어요. 천사 나셨어.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재단이 자기 겁니다. 자기 회사예요. 자기 회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융자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기한 거. 그러니까 노예. 미르 재단이 똑같습니다. 미르 재단 그렇게 그렇습니다. 비난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미르 재단에서 일했던 친구가 보좌관 와가지고 그 수법을 쓰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완벽한 한 팀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저 손순실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재단에서 사들인다. 이것이 난 선이다. 결국 그런데 목포를 투기판으로 만들어 버려놓고 전 행태 하나를 볼 때 뻔뻔함을 넘어서 무지를 넘어서 위선? 예, 아니 저는 그건 너무 좋은 말이고. 제가 너무 착한 이야기입니까? 네. 어저께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참 돈에는 지독한 여자다. 왜냐하면은 뭐 기부, 헌납 뭐 비슷한 얘기 요만큼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거는 돈을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니까 네.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 돈 1원 한 장도 말하자면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고치는 거는 국가 돈을 안 썼다 하는데 나중에 다 청구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 하는 법을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저는 이 김정숙 여사가 소유했던 거를 지금 청와대 현직 이 전 보좌관이 이걸 사들였다. 이거는 분명히 어떻게 해서 사들였게 됐는가. 그 네. 과정과 그 다음에 여기에 융자를 거의 50% 이상을 얻었어요.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융자를 우리은행에서 받았는가. 이것도 제가 그것도 보기에는 조사해볼 알아봐야 건 된다고 지금 생각해요. 40대 네. 이상이 안 됩니다. 지금 건물이나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지금 제 눈이 잘못됐습니까? 네. 제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네, 네. 시청자가 1,700에 넘어섰어요. 아, 그래서 제가 1860명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숫자를 7자를 1자로 잘못 읽었는가? 네, 너무 감동하지 네, 그래서 마시고요. 제가 지금 눈이 지금 잘못됐는가? 1860분이 네, 함께 뭐 하고 2,000분 계십니다. 가까운 분이 네. 같이 와 계십니다. 네, 저희가 너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현장을 많이 뛰어야 되겠어요. 답은 현장에 있다. 네. 네. 어저께 저희가 사실은요, 현장을 가갖고, 정말 돈이, 각자의 이제, 여기서 이제 차량이랑 뭐 식사 제공, 저는 이제 기름값 이렇게 반절 제공, 이렇게 해갖고, 커피도 보온병에다가 이렇게 타갖고 가갖고, 저희가 한 장 사진 나중에 올릴게요, 네, 제 먹고 블로그에. 한국에서. 네, 네. 근데 진짜 맛있는 커피였어요. 근사한 커피숍에서 마시는 것보다. 하여튼, 현장을 많이 뛰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손혜원 씨 기자회견, 우리 기자회견 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어디 하면서 탈당을 제가 뻔뻔하다는 이야기가, 자, 탈당을 하면서도 저는 탈당이라는 표현을요, 기자가 딱 2번밖에 안 썼습니다. 나머지는 내려놓는다. 네. 그러니까는 민주당을 탈당이 아니에요.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계속 썼습니다. 네. 할 수 없이 탈당 명분 이러면서 이제 탈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서 민주당 당원들에게 지지해달라, 성원해달라, 사랑해달라.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멘트, 지지자에 대한 호소를 하기 위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내 지지자들이여 뭉쳐라. 그리고 내 뒤에서 날 버텨다오. 이것은 보수 재벌들, 보수 언론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구도를 만들려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 구도를, 자, 부동산 투기 손혜원, 그렇죠. 부도덕한 국회의원 손혜원 때 싸움이 아니라, 자, 어떤 의미에서 목포 지역에서 싸우는, 네. 참 허입니다만, 그리고 탄압받는 여당 국회의원. 자, 이렇기에 청와대 손혜원의 연결점은 김정숙이다. 김정숙 영부인을 공격하기 위한 내 최일선에 내가 맡고 있다. 이러므로 민주당원 여러분,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여러분, 우리 단결합시다. 이 기자회견은 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프레임은요, 제가 보기엔 또 부도덕합니다. 그 프레임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고 본인의 친구인 김정숙 여사님께도 누를 끼치는 겁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프레임 전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 본인. 물귀신이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저께, 그러니까 1월 18일 날 밤 11시 56분에 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한 갤러리에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제가 글을 적어왔습니다. 이 손혜원 씨가 이제 대학 강사를 했을 때 그때 조교를 했던 사람의 증언입니다. 강사 한 분이 조교실로 들어오더니 수업에 늦었다면서 차를 대충 대고 왔다고 차 좀 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그 조교한테. 이게 그래서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차를 제대로 대라고. 그래서 차 키를 내 자리에 툭 던졌다. 생전 처음 타본 수입차에 키워서 이 조교가 가서 다시 대려고, 이렇게 착한 조교인가 봐요. 대려고 했더니 말하자면은 차를 어디다가 이렇게 키를 꽂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강의실에 들어오니까 애들이 그냥 쫙 강의실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기 생전 처음 수입차라서 어디다 키를 꽂으면 모르겠다. 그러니까 손혜원 씨가 그걸 막 설명을 해주더래요. 네. 자기가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또 네. 조교가 차대러 막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꽂아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나오려고 했더니 자기 뒤통수에다 대고, 그렇게 학생들 사람 많은 데서 뭐라고 했느냐. 그런 차를 타봤어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네, 이게 손혜원 씨가 이러면서, 예, 참 이런 사람을 자기가 평생 못 잊는다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는 국회의원까지 되고 그렇게 막 나가더니 땅 따먹기까지 하느냐. 어? 그리고 뭐 이 소주 이름 같은 것도 사실은 학생의 아이디어였다는 이런 얘기도, 이건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것까지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손혜원 씨입니다. 와.